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캐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지난번 댓글에 캐나다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제 최근에 본 MZ 세대 이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민 준비를 하실 때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제가 20수년 전에 이민 왔었을 때보다 더 상황이 열악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조사했었을 때는 자료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엉터리 자료들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너무 넘쳐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유명한 유튜버가 올렸던데, 우울한 단풍국, 이러면서 캐나다가 붕괴하고 있다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남대문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남대문을 아는 것이냐 얘기하고 있다고 참 꾸짖는 얘기를 거기다 썼는데 상당히 그런 유튜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편적인 게 아니고 페이크라는 것. 유튜브에 독자들을 모으고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은 그래프로 몇 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들을 경제 그래프에 관련된 여러 그래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또 인도하고 맞서는 나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는 나라는 미국은 거의 인도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합니다. 외교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캐나다는 두 국가 다 합니다. 그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은 인구가 8억 명이 되잖아요. 거의 전 세계 3분의 1이 사는 그런 나라에 캐나다 인구는 4천만 밖에 안 되거든요. 당당히 맞선다고요.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맞서고 인도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으로 맞서는 나라. 호주는 한때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맞섰지만은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다 맞서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자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캐나다가 왜 이렇게 자신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의 주식 그래프를 올릴 텐데 보면은 2002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쭉 기울기가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2008년에 그 경제 위기 때 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 잠깐 떨어지곤 했지만 트렌드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에 반해서 한국은 그렇지는 않다고요. 쭉 가다 쭉 올라갔다가 지금 평행선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사람 말대로 하면은 지금 우울한 나라는 어디에? 한국이에요. 그렇죠? 미래가 더 우울하게 보인다라는 게 경제 그래프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페이크를 하고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캐나다에 이민을 준비하실 때 또는 캐나다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면 많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8개월, 거의 9개월이 돼 가는데 9개월 전부터 쭉 보면은 캐나다가 어떤 나라다, 알버타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맞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살면서 여기의 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캐나다를 잘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자원이 다 만족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하나 또는 세 가지 전부 다를 문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량. 식량이 그 나라에서 자급자족이 되느냐, 그 다음에 석유가 자급자족이 되느냐, 물이 풍부하냐. 한국은 이 세 개가 다 부족한 국가예요. 전 세계 유일하게 이 세 개가 다 있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롱텀으로 봐도 캐나다는 살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넓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왜 그런 캐나다 와서 여기민을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할 텐데, 제가 이제 8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밴쿠버에 사는 거기서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틀렸고 가짜다. 그런데 지금 밴쿠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건 뭐냐, 단편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짧은 시각으로 캐나다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오려고 하거나 이민 와서 사시려고 하면은 자료조사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가짜나 단편적인 시각이 어떤 카페나 유튜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하고 준비가 요구됩니다. 제가 한 석 달 전에 MZ세대 이민자를 만났어요. 그게 이제 제 유튜브 과거부터를 쭉 보시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분이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캐나다에 석 달 전에 랜딩을 해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저도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이 MZ세대 30대, 갓 30대 된 이 젊은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못지않게 자료조사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지인이 있긴 하지만 와서 이제 정착을 해서 좋은 사업에 관련된 일자리를 바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하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그 젊은이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그 LMIA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럼 LMIA에서 제일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일하는 곳에 그 사장이 영주권 프로세스를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 시컨 부려놓고 마지막에 가서 안 주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유튜브에도 많아요. 그런 글들이 많고, 그게 또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그 사업장에서 LMIA로부터 영주권을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하면 발전성이 있느냐, 이 캐나다에서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잖아요. 그거는 한국에서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알 수 없는 문제인데 준비를 아무튼 잘했어요. 와서 바로 일자리를 구하고 집도 딱 맞는 수준의 좋은 집도 구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 집 옮길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서 계속 있으라고. 캐나다에서 부자가 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있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이민 선배자로서 그 사람이 그 계획하고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알려주는 게 제 임무 아니에요. 제가 여기 2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수소문을 해서 조사를 다 했더니 다행히 그 사업장의 사장은 영주권 프로세스를 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그 사람 일하는 데서 지금 열심히 배워라. 배우면 그 사람이 영주권으로 해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상당히 좋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캐나다 와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이제 쭉 스터디를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쭉 조사를 했더니 그쪽 분야에서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어서 경력을 쌓으면 그쪽 사업체로 나가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면 돈 벌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 중에 그 딱층이 갈려요.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의 수준의 비즈니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해서 밀리언웨어가 되는 비즈니스. 두 가지 층으로 나는데 이 위에 부자가 되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수는 적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예를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 분야에서 일을 해서 부를 쌓은 교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 분야가 막 좋다라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만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그 분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MZ세대를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네. 비즈니스도 꽤 괜찮은 것들이 많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원래 그 사람 계획은 그 영주권을 받고 나면 관두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냥 그 비즈니스 잘 배워가지고 그 비즈니스 나중에 인수해서 하는 게 더 낫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부한다면은 그 몇 년간의 세월을 또 까먹어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여기에서 좋은 직장에 가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일반 중견기업 정도 들어가면 불안해요, 미래가. 레이업도 작고, 그러니까 세이빙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웰다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들 뭐 유튜브에 얘기하는데 실상을 파고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웰다들 그냥 끼리끼리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웰다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니까 영주권 프로세스도 될 것이고 그 분야로 비즈니스를 계속 나가면 발전성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몇 분야들이 의외로 장래성이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공한 이민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딴 생각하지 마라. 공부할 생각도 하지 말고 keep going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본 거는 MZ세대가 상당히 조사도 많이 하고 준비도 하고 나하고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을 제가 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취업, 제가 이번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아주 좋은 기업,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10대 그룹 정도의, 한국에서 10대 그룹 정도의 회사를 들어가지 않고 그 이하의 회사에 들어가면
항상 레이오프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빙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10대 캐나다에서 최고의 회사를 들어갈 수 없고 또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면 비즈니스로 가는 것도 상당히 전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버타에 대해서, 알버타는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밴쿠버 온타리오는 어떤가라는 것. 지금 알버타는 인구가 무척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버타로 두 부류가 있는데 캐나다 내에서, 그러니까 온타리오나 밴쿠버, BC주 밴쿠버에서 알버타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지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알버타의 인구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2023년 한 해에 거의 6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인구 증가가 이제 주로 온타리오에서 제일 많이 왔고 밴쿠버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민자들도 알버타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알버타로 주로 들어오는 도시가 세 도시가 있는데 캘거리가 있고 레드디어가 있고 에드먼턴이 있어요. 근데 캘거리는 포화 상태입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캘거리와 이 에드먼턴은 지금 그 주택 마켓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 사는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집이 나오는 즉시 다 팔려요. 그러니까 캘거리도 그렇지만 에드먼턴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에드먼턴의 유입 인구는 캘거리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보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캘거리도 유입이 되긴 하는데 캘거리보다 에드먼턴은 더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캘거리 현재 캘거리 집값이 대충 얼마냐면 70만 불이 넘어요. 평균 가격입니다. 에드먼턴은 지금 집값이 46만 불 정도예요. 평균 가격이. 그래서 아직도 에드먼턴은 집값이 좀 싼 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게 꼭 그 이유만, 집값만이 문제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 시평가 금액이 있거든요. 시평가 금액이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그것은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그 시평가 금액이 그 어세스 가격이 대충 그 가격, 주택 가격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세스 평가 금액보다 더 높은 게 이제 그 실제 가격이거든요. 약간 더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10% 정도 지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울한 단풍국 얘기하면서 캐나다는 공공 일자리가 많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여기 일반 회사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밴쿠버도 마찬가지고 캘거리나 에드먼턴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시외로 나가면 돈 벌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시외의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 지금 베이비 붐이 그 은퇴 시기가 지금 도래를 해서 그 양질의 사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골라서 사면은 미래가 창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캘거리 같은 경우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에드먼턴에 비해서 나빠요. 왜냐하면 캘거리는 구릉지대라 언덕이 많아서 이 도로 교통망 같은 거 깔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집 같은 거 짓기도 어렵고, 그
근데 에드먼턴은 평야입니다. 그 다음에 에드먼턴은 계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드먼턴을 만들 때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든 평야이기 때문에 그 캘거리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쉽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이 도로 교통망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캘거리나 에드먼턴은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보면 러시아어로 막힙니다, 길이. 근데 에드먼턴은 그 제가 이제 도시 외 순환 외곽도로가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시 외곽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막혀요. 엄청나게 러시아어가 됐어요. 제가 그 한 16년 전에,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10년 이래 최근으로 오면서 이 러시아어의 교통체증이 에드먼턴이 심해졌고, 또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온타리오에서 또는 BC에서 온 차 번호판이 많아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쪽에서 온다라는 얘기죠. 이쪽에. 그래서 에드먼턴의 집값은 캘거리 집값에 비해서 낮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시차를 두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드먼턴도 이제 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BC주하고 알버타주의 인구 변화에 대한 그 캐나다 정부에서 발간한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텐데, 여기 보면 BC주도 마찬가지고 알버타주도 마찬가지고 해외 이민자들은 꾸준히 들어와요. 뭐 매 분기에 몇만 명씩 들어오는데, 그런데 BC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구는 2022년 말부터 줄고 있어요. 해외 유입은 되지만 그 밴쿠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올려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22년부터 그 밴쿠버의 거주 인구는 줄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태고요. 거기에 비해서 알버타는 해외 유입 인구, 해외에서 오는 이민자들도 많고 다른 주에서 온타리오나 BC에서 옮겨오는 사람도 지금 많아서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캘거리로 많이 왔는데 캘거리보다는 에드먼턴이 더 살기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캘거리보다 에드먼턴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알버타의 인구가 그 2021년부터 쑥 올라간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캐나다 내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 내에서 선호도 조사가 5번째가 에드먼턴이에요. 그런데 그 그래프, 표를 제가 올려드릴 텐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집 가격이 에드먼턴이 44만 2,200불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가구당 수입이 96,000불 정도 돼요. 제일 높아요. 여기 지금 15도시를 올려놨는데 15도시 중에서 에드먼턴이 4위인데 주택가격이 비싸서 좀 내려온 거는 있지만 상위에 올라간 게 뭐냐면은 가구당 평균 인컴이 높아서 올라갔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것을 그 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을 해드릴게요. 캐나다 내에서 알맞은 부동산 시장과 생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캐나다 사람들은 어느 도시에 이주 의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여러 보고서에서 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꼽은 게 에드먼턴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캐나다의 현재 상태, 캐나다는 장래도 밝고 밴쿠버와
토론토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가진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디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살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버타를 추천했지요. 거의 9개월 전에. 지금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실 때 또는 결정을 하실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아까 제가 소개한 그 MZ 젊은이처럼 인생을 허비하거나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 해외 이민자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알려져 가지고 해외 이민자들도 알버타로 오고 있고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부 지금 에드먼턴으로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알버타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유학을 생각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